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전 5 프로 5800H RTX 3070 제품의 벤치 테스트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건 이 제품은 초기 수령 당시의 바이오스가 아니고 중국 공홈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서 기존에 테스트할 때보다 성능 향상이 있고 기존 데이터 다 날리고 다시 작업하였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 가장 큰 특징은 성능 향상과 엔비디아 그래픽 설정에서 G싱크를 켤 수 있어 게임 그래픽 성능 향상이 된 점 등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시 공홈에서 다운로드 받고 윈도우에서 실행시키고 지시사항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몇 번 재부팅되며 검은 화면으로 1에서 2분 지속될 때 강제로 끄시면 벽돌이 됩니다. 지시사항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하며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인해 벽돌이 되시면 서비스 센터 방문하셔야 하니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공고만 해드리며 책임을 지지 않으니 처음 바이오스 업데이트시고 두려우시면 진행하지 마세요. 바이오스 경로는 더보기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 시 충전기를 연결하고 전원 연결을 절대 끄지 마세요. 꺽쇠를 눌러 다운로드를 눌러 저장합니다. 윈도우스에서 실행하면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며 재부팅 후 화면과 같이 도스 화면에서 진행하는데 몇 번 검은 화면이 나오는데 충전기 연결해 놓은 상태로 절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5분 정도 지나 정상적으로 윈도우 부팅이 되면 완료된 것입니다. 부팅 후 논 옵티 모드로 부팅을 하고 엔비디아 제어판을 바탕화면 우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양한 옵션이 출력되며 G싱크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G싱크는 게임 그래픽 향상이 되는 옵션을 보시면 되며 구글링으로 자세한 정보를 보셔도 됩니다. CPU 정보를 보면 라이젠 7 5800H 7나노 공정, TDP는 CPU 설계 전력이고요. 45W로 되어 있습니다. CPU 설계 온도 제한은 125도이고 안전 온도 제한은 115.5도로 되어 있고요. CPU 플랫폼 모바일은 FP6로 되어 있고요. 8코어 16스레드, 기본 클럭 3.2GHz, 최대 부스트 클럭 최대 4.4GHz, 총 L2 캐시 4MB, 총 L3 캐시 16MB이고요. 그래픽 사양 그래픽 주파수는 2000MHz입니다. 그래픽 코어 수는 8개입니다. 장착된 메모리는 삼성 3200MHz DDR4 16GB 더하기 16GB 듀얼 램이 장착되어 있으며 듀얼 채널로 동작 중입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GPU 정보를 보면 GPU 0은 RTX 3070, GPU 1은 내장 그래픽입니다. 내장 그래픽의 전용 메모리는 1GB로 잡혀 있으며 초기에는 4GB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 방법은 바이오스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바이오스 환경 설정에서 오른쪽 창을 아래로 내리면 UMA 프레임 버퍼 사이즈가 있으며 GPU 메모리 용량을 1, 2, 4GB 순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른 뒤 F10키를 누르고 Yes를 눌러 저장합니다. GPU 메모리가 2GB로 변경된 게 보입니다. RTX 3070 GPU 정보를 보면 TDP는 115W로 나와 있고 스펙시트상 TGP는 140W까지 최대 부스터시 나온다고 합니다. 메모리는 성능 좋은 GDDR6 8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성 7475H 4800H GTX 1650 Ti와 리전 5 4800H RTX 2060은 모두 같은 CPU라 비슷한 점수를 보입니다. 둘 다 충전기 연결해 놓고 테스트하였습니다. 4800H의 다음 세대 제품인 5800H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옵티머스 기능을 켜놓은 상태이며 옵티머스를 켜놓으면 모니터 출력이나 가벼운 그래픽 처리는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이나 무거운 그래픽 작업은 외장 그래픽 RTX 3070으로 처리하면서 전력 소비를 최적화하는 기능입니다. CPU 테스트에서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상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옵티머스 상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4800H 싱글 점수는 525점 정도이며 5800H가 약 80점 높은 600점대가 나옵니다. 꽤 성능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충전기 연결 시에 싱글 점수가 좀 덜 나온 게 좀 특이한 듯 합니다. 5800H 멀티 점수는 4800H보다 약 200점가량 높은 5839점까지 나왔으며 PD 충전이 배터리 모드보다 약 200점 더 높게 나왔습니다. CPU 젯은 짧은 테스트라 순간 성능 측정으로 보시면 되며 CPU 싱글코어 활용 시에는 PD 충전이나 배터리 모드에서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시내 23은 싱글 테스트 10분, 멀티 테스트 10분으로 조금 지속적인 성능 테스트 방법입니다. 5800H가 4800H보다 싱글 점수는 최대 180점가량 높고 멀티 점수는 최대 1000점 정도 높게 나옵니다. 5800H의 전원별 점수를 보면 여기서도 특이하게 싱글 점수는 충전기 1386점, PD 충전 1429점, 배터리 1428점으로 충전기가 소폭 성능이 낮게 나옵니다. 멀티 점수는 충전기가 12602점으로 PD 충전이나 배터리 8000점보다 5400점 이상 높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CPU에 싱글 고성능이 필요 없다면 PD 충전이나 배터리만으로도 꽤 준수한 성능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멀티 처리가 필요할 때는 충전기를 사용해야 1.7배 정도 성능이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와이파이 100메가 선을 사용 중이며 95.7MB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SSD 사용 횟수 19회
이후에 사용시간 4시간으로 새 제품이 맞습니다. 윈도우 설치 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메모리 테스트 결과 읽기 7GB/s, 쓰기 12.39GB/s로 상당히 쓰기 속도가 잘 나옵니다. 에러 영역도 없고 상태는 좋습니다. SSD 속도는 C 논리 드라이브 기준 읽기 3421MB/s, 쓰기 2670MB/s로 아주 잘 나옵니다. SSD 속도는 D 논리 드라이브 기준 읽기 3425MB, 쓰기 2719MB로 아주 약간 더 잘 나오는 걸로 보아 물리적으로는 한 개의 SSD이지만 논리적으로 C와 D로 나누어 C는 OS와 필수 유틸이 실행되다 보니 논리적으로 여유가 더 있는 D 드라이브가 아주 약간 더 속도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 영역을 물리적으로 추가된 저장 장치나 논리적으로라도 분리된 드라이브로 가상 메모리 영역을 한정해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더 무거운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 참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라면 가상 메모리 영역을 D 드라이브로 참조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램이 32GB 이상이라면 가상 메모리 영역을 사용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메모리 부족 시 가상 메모리 영역을 참조하면서 딜레이나 렉이 미세하게 발생할 수 있고 게임이나 무거운 프로그램 돌릴 때 프레임 하락이 소폭 생기기도 합니다. C 단자를 통해 외장 SSD에서 내부 SSD로 전송 속도는 약 505MB로 T5 SSD의 최고 속도 540MB에 거의 근접합니다. 이번엔 거꾸로 내부 SSD에서 외장 SSD T5로 전송 속도는 약 402MB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더 빠른 저장 장치가 없어서 테스트를 못했지만 이론상 C 단자로 6GBps 정도의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배터리 상태는 105%까지 충전 가능한 상태이며 전체 용량은 80W이며 경고 영역만 10.4%의 아주 건강한 상태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완충 횟수는 6번으로 나옵니다. 배터리 수명은 배터리 완충 카운터로도 수명이 결정되며 10% 이하를 방전, 5% 이하를 내부 카운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완전 방전, 완전 충전은 배터리 수명이 제일 안 좋은 상태이므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배터리를 건강하게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데드존이나 크리티컬 존, 경고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길 수밖에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숨어있던 데드존 대기 영역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셀 단위로 생산 장기 보관되다가 조립이 되어 노트북이 탑재되어도 노트북이 장기간 또 창고에 보관되면 배터리 상태는 첫 셀 단위 생산 때부터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나 노트북 제조일자가 오래된 것들은 배터리에 굳은 부분 등이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초기에 사용 안 되는 영역이 없게 20%부터 100%, 골고루 초반에 2-3회 충전 및 사용해 주시면 굳어서 충전이 안 되는 데드존이 되는 시간을 좀 더 늦춰줄 수는 있습니다. 액정 기본 정보는 QHD IPS 2560의 1600이고요. 16:10 비율, 165Hz, 500니트이며 고급 디스플레이 정보와 일치합니다. S22 울트라 액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새빨간 빨간색을 보여줍니다. 선명한 녹색이 같습니다. 파란색도 둘 다 아주 진한 색을 보여줍니다. 하늘색도 동일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보라색도 아주 선명한 색감을 둘 다 잘 보여줍니다. 노란색은 다소 리전5가 색빠져 보이지만 사진만 그렇고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단순 비교지만 색 재현율 sRGB 100%로 보입니다. 타임스파이 테스트를 설명하기 전에 논 옵티머스는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옵티머스 모드는 내 외장 그래픽이 최적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전략을 하는 모드입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그래픽 점수를 보면 논 옵이 옵티보다 약 324점 정도 높아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게 그래픽 성능은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PU 스코어도 논 옵이 옵티보다 153 정도 더 높게 나오는데 전력 분배 과정 중 성능 저하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전 최대 전력은 논 옵이 200으로 옵티 190W보다 10W 더 나와서 성능이 소폭 높게 나온 이유로도 보입니다. CPU 최대 전력 사용량은 거의 차이가 없고 테스트 과정 중 차이가 있어서 성능 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GPU 최대 전력은 논 옵은 227W, 옵티가 내장 65W, 외장 157W로 합 222W로 합계 전력은 차이가 거의 없지만 외장 그래픽 단독 사용이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CPU 최고 온도는 논 옵이 성능이 높게 나오고 사용 전력이 높아서 온도도 90.4도가 나왔고 옵티에서는 80.6도로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GPU 최고 온도는 논 옵은 최고 79.8도, 옵티 외장은 73.4도로 옵티 모드에서 내장 그래픽 도움으로 외장 온도가 좀 낮게 나온 듯 합니다. 그 다음 PD 충전 논 옵과 옵티머스는 이상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논 옵에서 외장 그래픽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픽 점수가 642점으로 확 떨어지고 CPU 스코어가 옵티보다는 높게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배터리 모드에서 논 옵티 가리지 않고 PD 충전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는 형상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PD 충전 시 구동 성능보다 충전에 집중된 상황이라 성능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전에 집중되다 보니 성능 발현이 후순위로 밀린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드에서는 오로지 배터리 전력을 모두 성능 발현에 사용하니 성능 점수가 PD 충전보다 높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멈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시 논 옵과 옵티도 앞서 타임스파이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충전기 논
노노 모드에서 그래픽 26923점, 피직스 25232점, 종합 2374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입니다. CPU, GPU 온도도 86.4도, 81.8도로 90도를 넘기지 않은 준수한 발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전기 사용 시 노노 모드에서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D 충전 시에도 노노 모드보다 옵티 모드가 상대적 저전력 내장 그래픽 활용이 잘 돼서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다른 점수는 앞서와 같고 중요한 점은 노노본 충전기 사용 시에만 가장 성능이 높고 그 외에 PD 충전이나 배터리 모드 사용 시에는 옵티머스 모드가 전력도 되고 성능도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노노 모드 사용 시 성능은 높지만 소비 전력도 높아 배터리 사용 시 옵티보다 상황에 따라 10에서 30% 정도 배터리 소모가 빠른 이유가 될 듯합니다. 배터리 소모 테스트입니다. 옵티머스 모드 밝기 80%, 무음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오전 1시 42분 98%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전 4시 26분 10%까지 테스트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중간에 있는 내용 등은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됩니다. 98%에서 10%까지 3시간 44분 걸렸으며 89W씩 배터리지만 4시간 정도 유튜브 재생이 최대일 듯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배터리가 정말 너무 빨리 닿습니다. 배터리 PD 충전 속도 테스트입니다. 벤티지에서 급속 충전 상태로 선택한 후 PD 충전 시간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후 6시 14분 29%에서 시작을 했고요. 충전 전력은 87.5W로 시작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간단히 테스트해봤고 약 35분에 46% 충전이 되었습니다. 최대 충전 전력은 약 90W 정도로 충전되었습니다. 배터리 벽돌 충전기 속도 테스트입니다. 벤티지에서 급속 충전 상태로 선택한 후 벽돌 충전기로 충전 시간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테스트를 했는데요. 급격하게 충전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 단위로도 지금 측정이 되었습니다. 멈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55%까지는 최대 충전 전력이 230W까지 사용하면 분당 2.5에서 3%씩 충전을 합니다. 사용 전력량만큼 엄청난 초고속 충전 속도입니다. 60%에서 90%까지는 대략 120W 정도 꾸준한 충전 속도로 분당 1에서 1.2%씩 충전합니다. 60%에서 90%까지는 대략 120W 정도 꾸준한 충전 속도로 분당 1에서 1.2%씩 충전합니다. 60%에서 90%까지 대략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90% 이후에는 101W 정도로 최대 충전 전력량이 줄어들며 배터리 충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급속 충전이 필요할 때는 벽돌 충전기를 적극 사용하면 되며 벤티지 모드에서 배터리 보존 모드 선택 시 충전이 55에서 60%까지만 되는 설정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 신속 충전으로 80%까지 충전을 하고 보존 모드를 걸고 충전선을 연결하면 80%대를 유지합니다. 배터리는 보호해야겠고 갑자기 들고 나갈 때 배터리가 55% 정도면 불안하니 어느 정도 90% 충전해두고 보존 모드로 더 이상 충전 안되게 전원 연결해두면 급하게 들고 나갈 때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번 테스트 중 고난의 게임 테스트 결과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과 업데이트 후 G싱크와 3중 버퍼링 키고의 성능차가 10% 이상 나다 보니 고난한 테스트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쌔신 바랄라 매우 높은 QH 해상도로 테스트했으며 노노 옵티, 벽돌 충전기, PD 충전기, 배터리별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 모니터 FHD보다 높은 해상도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 G싱크를 사용하고 논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것에서 벽돌 충전기 구성 시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평균 63, 최소 40, 최대 115이며 충전 전력은 195W, GDP는 142W로 전력 제대로 뽑아 쓰는 상황이며 온도도 쾌적하게 GPU 78.8도, GPU 81.3도로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옵티와 벽돌은 평균 60, 최소 28, 최대 116으로 G싱크 적용이 안 돼서 최소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충전 전력은 194W로 노노프과 비슷하지만 GPU 최대 소모 전력은 노노프보다 높음에도 내장 아드레날린 그래픽과 같이 사용하는 게 효율이 떨어져 보입니다. 온도도 GPU 85.8도, GPU 70에서 73도로 노노프보다 외장 그래픽 사용률이 조금 내려가서인지 외장 그래픽 온도가 거의 8도 정도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하면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는 PD 충전기와 배터리 모드에서의 성능 점수입니다.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앞선 파이어 스트라이커와 타임스파이에서 PD 충전 시 충전에 전력 집중돼서 PD 충전 시 그래픽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지만 역시 벤치 점수는 참고용이지 실제 성능 간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입니다. 앞선 3D 마크 점수로는 노노 PD 그래픽 점수가 2000에서 3000점 가까이 낮게 나왔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최소 프레임만 2프레임 낮고 평균은 15 동일, 최대 89로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성능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노노 모드에서 벽돌을 사용해야 가장 안정적이고 고성능이 나옵니다. 어쌔신 오디세이 벤치 결과도 가장 성능 높은 건 노노 벽돌이며 평균 70에서 최소 28, 최대 129로 바랄라보단 조금 더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3D 마크 점수와 다르게 PD 충전 시 88, 32, 배터리 18, 5, 48로 PD 충전의 최소 프레임이 3 정도로 근소하게 높습니다.
3D 마크 점수는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게임이나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시 노노 모드에서 G-Sync 기능과 기타 부가 옵션을 사용 가능하며 전체 성능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CPU는 4세대보다 확연히 성능이 높아져서 세제한 저전력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80W치 고용량 배터리이지만 QHD 모니터의 고성능 제품이라 배터리 타임이 4시간 30분 정도라 최소 PD 충전기를 갖고 다녀야 할 듯합니다. PD 충전이 가능해져서 100W급을 들고 다니긴 해야 하지만 벽돌을 밖에서 꺼내는 창피함은 덜할 듯합니다. 노노베에서는 외장 그래픽만 사용해서 성능은 높지만 배터리 소모가 빠르니 필요에 따라 고사양 게임 시에만 사용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논없이 아드레날린 그래픽 설정 색감보다 색감이 안 좋기 때문에 엑스라이트 컬러 어시스턴트를 설치하여 컬러 프로파일 설정을 해야 화면 색감이 좋아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PD 충전 시 3D 마크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그 부분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실제 상황에서는 CPU 싱글 멀티 점수도 배터리보다 높고 그래픽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3D 마크에서 PD 충전 시 그래픽이 제대로 동작 안 한 상황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아드레날린 GPU 전문 메모리는 바이오스에서 설정 가능한데 용량을 줄여도 공용 메모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GB 정도로 잡아도 성능 저하는 없습니다. 제가 이상했던 게 레노버 V15 G2는 바이오스에 같은 메뉴가 있지만 적용이 안 됩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는 벽돌 이용 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신속 충전으로 90% 충전 후 보존 모드로 변경하여 전원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게임 성능은 벽돌 노노베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돌비 오디오, 돌비 영상, 확장 디스플레이 등의 테스트 리뷰와 최적화 등은 차후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성 5450UC 스피커 교체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야 되고 다음 주 중에 11번가 페스티벌과 G마켓 5월 빅스마일 대회 분석 및 준비 1차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행사 정보가 올라올 경우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